첫 소식은 메타 플랫폼,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타가 불법 약물 광고를 계속해서 플랫폼에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 플랫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플랫폼에서 코카인, 오피오이드 같은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광고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메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불법 약물 판매 금지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광고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용자가 이러한 광고를 통해 불법 약물 구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코카인 벽돌이나 알약 더미를 보여주며 주문하세요 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불법적인 행동이 광고로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불법 약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15세 소년 엘리아 오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물을 구하다가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메타가 이러한 광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메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불법 약물 광고를 발견하면 빠르게 비활성화하고 펍 집행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도구가 이러한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고에 포함된 이미지를 통해 조정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메타는 최근 인력 감축으로 인해 콘텐츠 조정팀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광고가 노출된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비활성화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미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타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3자가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거에 구글을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메타가 법을 어길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타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방어막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불법 광고를 보다 빠르게 차단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약물 광고 문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 문제를 넘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T모바일이 새롭게 진출한 사업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광섬유 인터넷입니다. 무선 통신의 강자였던 T모바일이 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T모바일은 그동안 무선 통신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AT&T와 베라이전과 같은 대형 통신사들처럼 광섬유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T모바일은 기존에 있던 5G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추가로 최소 5개의 파트너십을 맺어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광섬유 인터넷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모바일의 도전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AT&T와 베라이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광섬유 네트워크를 확장해왔고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T모바일은 이제 막이 시장에 진입한 셈입니다. T모바일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T모바일은 사모펀드 기업 KKR과 합작해 중서부, 광대역 제공업체 메트로 4대 지분을 49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AT&T와 베라이전에 비해 규모나 커버리지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T모바일은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홈 인터넷 시장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5G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경우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구 수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T&T와 베라이전은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선 서비스와 광대역 인터넷을 묶어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T&T의 경우 홈 인터넷 고객의 약 40%가 무선 서비스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결합 상품이 회사의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T모바일은 아직 대규모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기존 무선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T모발의 광섬유 인터넷 진출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누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T모발은 2030년까지 1,700만 가구의 광섬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여전히 AT&T와 베라이전에 비해 부족한 수치입니다. T모발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T모발이 광섬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통신사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T모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T모발이 광섬유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면서 통신 시장은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T모발이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